네, 수요일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오늘도 함께 하시죠.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고용과 관련한 지표들이 줄이어 발표됩니다. 주 후반 금요일에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서 주간 내내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전날은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됐던 바 있고요. 오늘 밤에는 또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대량 해고자 수 발표되고요. 금요일에는 드디어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말씀드린 ADP 민간 고용과 관련한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일단 어제 나왔던 지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 보고서가 발표됐죠. 구인 건수 예상보다도 더 큰 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적은 폭 구인 건수 늘어나는 모습을 기록했고요. 채용률도 감소했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 주황색 선인데요.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 배율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좀 보실 텐데요. 기업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명 미만 또는 5,00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오히려 구인 건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제하고 그 사이에 있는 사이즈의 기업들에서는 구인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분위기가 이전 같지 않구나라는 걸 이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앞서 이야기 드렸던 주황색 선 구인 배율 같은 경우 팬데믹 이전의 평균이 1.2 정도였습니다. 현재 기록하고 있는 게 1.5포인트 정도니까요. 1.5 정도니까요. 아직까지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한다면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도 남아있겠구나라는 것 생각하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이 졸츠 보고서 내용은 이렇게 고용시장의 둔화를 반영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그렇다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겠는데 라는 부분을 반영하며 금리가 크게 하락했고요. 증시는 반대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ADP 민간 고용은 역시 썩 좋지 않을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전 32만 4천 명 증가해서 크게 줄어든 19만 5천 명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체크포인트 함께 하죠. 유럽에서는 스페인 그리고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 경제지표 전반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ECB가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는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도 적잖이 나오고 있죠.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금리 인상에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인데요. 다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주황색 선이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계속 비슷한 구간에 머물러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잭슨홀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 필요하다면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 놔둔다면 현재 어정쩡한 이 물가 수준에서 물가 관리를 놓는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해서 유로존에서 나오는 물가 지표가 조금 더 둔화되는지 여부, 향후 유로존 내에서의 금리 정책과 관련한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그와 맞물린 유로화의 방향성, 또 그에 연동하는 달러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함께 했습니다.